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승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참 나라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잡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참 볼썽사납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이가 영화를 보고서 탈원전을 추진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원전 수출하는데 지금 무슨 회방 놓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몽리를 부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CEO로 있는 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CEO는 그 사람이 주동이 된 일종의 발목 잡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로열티를 주장을 해서 돈을 왕창 뜯어내려는 속셈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굳이 외교 사안이 아닌데도 외교 사안인 것처럼 몰아붙여갖고 국가와 국가 간의 마찰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재발등을 찍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 국익을 훼손시키는 결론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탈원전과 관련된 이 주동 세력들의 끈질긴 몽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어요. 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 이 야당 세력들, 야권에서의 이 딴지 글을 걸고 있는데 이 딴지가 실로 지금 실소를 금할 수 없을 만큼 가관입니다. 아주.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의 이 의원이라는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었다. 그래서 덤핑 수출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난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갖고 영어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국회 이 나부랭이들이 몇 놈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 만나서 협상하고 우리의 뜻을 걔네들이 쓰는 영어로 인터내셔널 상용어니까 할 수 있는 자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허무맹랑한 이 주장을 봤더니 우선 웨스팅하우스사 미국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죠. 이들이 했다고 하는 이의 제기 문제가 외교 마찰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3,571달러예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7,931달러. 우리 2배도 넘습니다. 러시아는 6,250달러. 그리고 미국은 5,833달러. 중국은 4,174달러. 그 어느 국가보다도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월등히 낮고 또 유지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외면해 버리고 덤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전 사고를 다루었던 영화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서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문재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무식, 거짓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지한 것보다 더한 게 있죠. 간교하고 간사스러운 이북 승냥이 떼들을 밥 먹여주고 살찌워주기 위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헌납하고자 했던 간첩 에이전트의 아주 심오한 철학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2017년 문재인이가 원전의 경제성까지 조작을 했죠. 그리고 비전문가들을 앞세워서
탈원전을 강행하였습니다. 당시林종석 동무는 페이스북에다가 지난 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에 이은 의미 있는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간첩스러운 얼빠진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이것들이야말로 이 탈원전을 주동했던 북쪽의 지령을 받고 평생을 북을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저 친북, 종북 간첩 세력들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저급하고 무식한 것들이 자, 이제는 원전 수출까지 방해하고 회방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자, 그들의 눈에는 나라도 국민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탈원전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 황당한 주장으로 번복된 영화가 바로 판도라라는 영화였어요. 판도라. 2016년 12월에 개봉이 됐었는데 얘네들이 그 판도라 영화 그 포스터에 보면요.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리고 점점점 대한민국, 꺼지지 않는 불 판도라. 이런 섬뜩한 선동 문구를 박아놓고 우리 대중들을 우민화하는 우롱 정책을 펴왔습니다. 자, 이 영화는 실화입니까? 아니죠. 허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대중, 우중이라 해야 되겠죠? 이 대부분의 어리석은 대중, 우중들은 이것을 진실이라 믿고 탈원전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머릿속에 깨보면 퉁퉁 불어터진 우동사리만 가득 들어간 그런 우중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운영 중에 있었던 원전을 일시 중단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액은 5년간 5조 원을 넘어섰을 겁니다. 아마 5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조사했지만 실제는 그보다 클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전후방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관련 산업체들이 입은 피해액은 집계조차 되지 않은 금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합산해서 추산해 본다면 문재인 일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끼친 손실액은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이 아니에요. 이미 수십조가 넘었을 거예요. 지금 한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보면 뻔할 뻔치 아니겠어요? 자, 히틀러, 스탈린, 김정은 이와 같은 공산국가의 독재 권력자들이 왜 영화를 가장 강력한 선동 도구라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걸 같은 최상의 가장 강력한 선동 도구로서 이 영화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강력한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졌던 원전 폐기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USB의 이런 우리 월성 중수로 원자력 발전 방안을 다 없애버리는 대신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네진 USB 안에는 바로 이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폐기물로 생산이 되고 그 생산된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끔 김정은에게는 보장을 해주고 우리나라는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흉악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가장 그 USB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사항이 바로 이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A부터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현금 지원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북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 카이라든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또 한화 디펜스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의 유수한 방위산업체의 소스코드, 거의 패스워드에 준하는 내용들이죠. 이것을 집어넣어서 마음껏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러면서 정은이에게는 대통령 기록물실에도 남기지 않고 다 삭제했으니까 안심하고 가져다 쓰라고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파악했겠어요? 우리나라 경호실에서 얘기하겠어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다 들었다고. 입모양과 함께 이미 그 정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미국은 다 체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고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이런 자들을 조사를 않고 있는 현 정권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원석이란 놈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이재명의 사건을 갖다가 자꾸 키우고 모으고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수원지검에서 해도 될 일을 꼭 서울중앙지검에 갖고 와서 뭐 위례시, 백현동, 대장동, 뭐 성남FC, 부정동 이 네 가지를 갖다 다 모아갖고 뭐 형사 33부인가 어디서 했다는데 이게 같은 놈들 아니냐 이거야. 이원석이도.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조사를 않고 나태하게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원석이 한낱 검찰총장에 불과한 그런 애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원석이 그런 애가 혼자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법무장관은 한동훈이는 뭐 하는 애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대통령 뭐 하는 사람이고. 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염장을 지금 지르고 있어. 응? 이 판도라 영화 한 편에 이 나라에 탈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괴뢰들한테는 오히려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광분했던 지난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을 왜 조사를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형님들이 지금 불만하는 게 더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문재인의 죄상을 다 미국에서 지금 포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가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한 칼에 가는 수가 있어요. 미리 경고합니다. 10월달 폭동선은 제가 이미 2년 전에도 얘기했고 금년도에도 제가 대한연대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10월달 폭동, 11월, 12월에 연이어지는 이 폭동에 대해서 대비를 않고 있으면 나라가 진짜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해외 수출하는 것도 원전 수출이 아니라 덤핑으로 팔아넘긴다. 이런 식으로 회방 놓고 방해 놓는 이런 일들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행안부, 뭐 국가정보원,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니까 이제 국방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밥만 먹는 기생충들입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형해화되어서 작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까? 자, 지금 야당의 그 김민석이란 그 기생 오래비 같은 놈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전시 계엄령 발동될까봐 굉장히 겁을 내잖아요. 자, 국방부 장관 새로 취임한 김용현 장관께서는 빨리 결심하세요. 당신께서 그렇게 애끼는 1년 후배 윤석열 후배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것 같은데 해야지 그렇다라면. 응? 특전사, 수방사 다 동원해. 지금 같은 국회 쓰레기들 전부 다 데모 쳐서 그냥 국회 해산시키고 방송국도 점거해버리고 도대체 이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지금 국법 질서가 망가지고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당신네들 지금
월급만 받아먹고 띵까띵까 놀 생각이야? 어디 행사 가가지고 뭐 축하 연설문 읽어주는 게 당신들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국가에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제발 좀 정신도 차리시고 안 되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군인 정신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